예, 기업 IT 프레임워크 10번째 시간입니다. 요 전까지 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하고 개념 잡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짜는 법, 프로그램 짤 때 클래스 만드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습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분이 추적해야 됩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유명한 거죠.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객체지향답게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20가지 요령을 모아놓은 걸 갖다가 디자인 패턴이라고 해서 이제 아주 어마어마한 분들이 책을 냈죠. 그 책 이름이 디자인 패턴인데, 제가 이 공부를 쭉 해보니까 디자인 패턴을 뭐 굉장히 좋은 것들도 있는데요. 어떤 것들은 뭐 굳이 쓸 필요 없는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은 너무 어려워서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서너 번에 걸쳐서는 제가 디자인 패턴 중에서 실무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3개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말고도 한두 개 정도는 더 뽑을 수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가치가 높지 않아요. 쓸모가 많지 않아서 오늘 설명드리는 것들은 진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디자인 패턴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 디자인 패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처음으로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뽑은 게 어댑터 패턴이라는 겁니다. 어댑터 패턴이 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업무를 분석해서 배너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배너라는 클래스 만들었죠? 배너에 찍을 문자열을 저장하는 것이겠죠? 초기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자를 갖다가 문자 앞에다가 더하기를 넣어서 보여주는 것을, 괄호를 넣어서 보여주는 것을 show with palm. 그 다음에 show with asterisk 하면 요거는 별표를 양쪽에 넣어서 보여주는 거. 러브라는 거는 그냥 러브를 찍어주는 거.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능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요 3가지 그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레포트를 찍으면 요게 뭐 대가리 찍는 거, 요거는 아래쪽 찍는 거, 요거는 뭐 몸통 찍는 거, 뭐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래서 연관이 있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3개를 모아놨어요. 배너. 됐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요건 이제 IT 프레임워크 부분이니까 이쪽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와서 이걸 갖다 쓰는 거죠. 어떻게? 배너를 갖다 쓰고, 배너형 가지는 배너. 초기화를 하죠, 이걸로. 그 다음에 이제 B.show with palm, B.show with asterisk, B.love 하면 여기 출력이 뭐가 나오는지는 보이시죠? 여기도 올려놨네요. 뭐 괜찮죠? 이렇게 해서 이제 IT 프레임워크에서 배너 적하고 분석해 보니까 이 3가지 함수가 연관이 있으니까 묶어서 같이 다루기로 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 쓰는 게 있고,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앞 시간에 이제 중요 클래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 배너라는 거는 클래스는요, 예를 들면 배너라는 클래스는 요 응용 프로그램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요런 응용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있죠. 여러 개 응용 프로그램에서 배너를 같이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배너가 이렇게 요가 2개만 이렇게 딱 연결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배너를 갖다 쓰든 응용 어플리케이션인 이런 것들이 한 50개쯤 있는 거죠. 뭐 각자 용도에 따라서 이 배너를 갖고 와서 이제 사용하고, 배너 외에 딴 것들을 이제 해서 뭐 출력을 내는 프로그램을 짠 거죠.
요거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됐어요. 뭐 잘 쓰고 있죠. 그랬는데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객지장 프로그램의 현재는 뭐냐면 항상 뭔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배너를 구성하는 뭐 예를 들면 show with palm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름이 show with palms라고 뒤에 s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배너가 여기 s가 붙은 배너 클래스는 변경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 변경되는 거예요 원래. 변경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show with palms s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배너를 사용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거기서 뭘 고쳐야 돼요? show with palms 여기에 s를 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안 집어넣어주면 에러 나죠. 자, 여러분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한 클래스가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중요 클래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중요 클래스가 있는데 중요 클래스를 사용하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은 거죠. 여러분이 실제 업무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 이걸 이렇게 바로 여기서 매너를 이렇게 바로 불러버리면 바로 불러서 쓰게 되면 이런 어플리케이션 500개, 아니 500개가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배너를 이렇게 불러 쓰게 되면 배너가 만약에 이런 데 바뀔 경우에 이게 S가 되거나 쇼위드 요 이름이 다 바뀌거나 이런 문제가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거를 사용하는 이 소스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다 찾아봐야 되죠. 아니면 사용하다 에러 나면 그때 고치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 패턴을 만드셨던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개발자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라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여기 있고요. 그게 부르는 클래스, 중요 클래스가 이거잖아요. 이걸 바로 연결하지 말고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중요 클래스가 있으면 중요 클래스 앞에다가 완충하는 걸 두라는 거예요. 이걸 어댑터 패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까지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기업 IT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일반 응용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해 주죠. 이거 기억나시죠? 보세요. 여기서 보면 프린트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이걸 상속받죠? 프린트 배너라는 게. 자, 보세요. 인터페이스 프린트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레포트를 찍는 거다. 배너가 이렇게. 배너라는 클래스가 그러면 그게 이제 이 배너라는 클래스는 대가리 찍는 거, 밑에 찍는 거, 바디 찍는 거. 이렇게 이 이름으로 구성된다고 함수 이름을 정의를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프린트 위크는 실제로 뭐 찍잖아요. 그죠? 아니, 정의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클래스 하나 만들어요. 잘 보세요. 이거 쉬워요. 클래스 만들었는데 프린트 배너는 클래스 만드는데요. 얘는 아까 본 배너를 상속받아요. 보이시죠? 배너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프린트를 갖다가 임플리먼트 구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프린트 배너는 당연히 뭘로? 프린트 위크, 프린트 스트롱 러브투, 프린트 위크, 프린트 스트롱 러브투라는 함수를 구현해야 되고요. 해야 되죠? 이럴 때
프린트 위크를 구현할 때 프린트 위크에서 뭐를 하냐 하면 배너에 있는 show with palm을 콜하는 거예요. 또 프린트 스트롱에서는 배너에 있는 show with est를 콜하고, 그리고 여기 러브2에서는 배너에 있는 러브를 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모양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배너라는 클래스가 있고, 배너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프린트 배너가 있는데,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프린트 배너가 있는데, 이 프린트 배너는 무슨 함수로 구성되냐면, 그 함수의 구성은 프린트에 정의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프린트 배너를 내가 만들어야 돼. 만드는 사람은 항상 요거를 상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 함수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프린트 배너를 만드는 사람은 배너에 있는 로직을 콜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죠? 아, 어댑터 패턴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일단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나면 여기 IT 프레임워크이죠.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 프린트형을 가지는 P라는 걸 선언하고 여기다가 프린트 배너를 할당하죠. 이렇게. 이거는 동적 다이나믹 링킹에 의해서 이게 상위 계층이고 하위 계층이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돼요? P.printweek 하면 어떻게 돼요? P.printweek 하면 show with 하면 수행되겠죠. P.printstrong 하면 show with asterisk 수행되겠죠. P.love2 하면 러브가 수행되겠죠. 되죠? 됐어요. 잘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배너가 바뀌었어요. 배너의 함수 이름이 show with palms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프린트 배너에서 show with palms로 고치면 되죠. 요거만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고친다고 치고, 이거를 사용하는 이 100개나 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어떻게 돼요? 수정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여기에 프린트 위크는 수정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지금 배너와 메인을 바로 연결하지 않고 배너와 메인 사이에다 프린트 배너라는 걸 놓은 거예요. 그러면 메인은 프린트 배너에 있는 함수를 콜하는 거죠. 아니,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프린트 배너를 하면서 프린트 배너에 있는 프린트 위크, 프린트 스트롱, 러브2를 콜하는 거죠. 콜하도록 짜는 거예요. 짜고 나면 이런 거는 뭐 한 100개쯤 되겠죠. 그러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배너가 우리가 중요한 클래스라고 하는 배너가 함수 이름이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배너의 함수 클래스 이름을 요거를 여기다 반영해 주면 되죠. 여기다 반영해 준다고 한들 뭐는 안 바뀌죠? 우리가 요거는 수정하겠죠. 컴파일도 하겠지만 뭐는 안 하죠? 이거를 쓰는 이 100개나 되는 이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소스를 일일이 보고 어디서 배너를 썼는지 찾아서 일일이 고쳐야 되는 수고는 안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자, 지금 보세요. 이게 객지장 프로그램을 짜는 요령인 거예요. 그래서 메인하고 중요 클래스를 다이렉트로 붙이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중요 클래스는요, 여러 개의 미플이 막 사용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메인이 이 중요 클래스가 바뀌게 되면 이게 다 바뀌잖아요. 이럴 때는 중간에 프린트 배너를 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배너가 바뀌었을 때 프린트 배너만 수정해 주고 나면 나머지 요거는 요거 수정하면 간단하잖아요. 나머지 뭐예요? 이 배너를 사용했던 이 몇백 개 되는 이 프로그램들은 내가 손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요런 컨셉이 어댑터 패턴이에요. 어댑터 패턴이라고 해요.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일반 책에 보면 어댑터 패턴을 여기까지만 설명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절반만 이해한 거예요. 어댑터 패턴의 좀 지금 1차적인 설명을 오늘 끝냈고요. 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댑터 패턴 2를 해서 어댑터 패턴이 가르쳐주는 아주 어마어마한 숨은 뜻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